이선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죠. 그녀의 하루는 항상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갈하게 손질된 단발머리와 단단한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약 하나 완벽하게. 짧게 중얼거리며 그녀는 핸드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는 이미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 들어서자 모두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도 멋지세요. 그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트로피와 액자들이 반짝이고 벽에는 전국 보험망 3연패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자마자 고객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죠. 고객의 생일, 가족관계, 병력까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후배 직원들이 식당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깔끔한 정식이 놓여 있었고 후배들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지점장님은 불안하실 때 없으세요? 그렇게 많은 계약을 관리하시면서요.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불안한 건 없습니다. 준비하면 안전해요.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자리만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걸 지켜야 해요. 그래야 안전하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스스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엔 불빛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금고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돈,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금고를 열어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은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은행은 위험해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고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차 시동을 걸자 어둠 속 도로에 헤드라이트가 길게 뻗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자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고 GPS 화면은 검게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시대의 보험왕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김민재는 어머니의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출금 내역은 은행 지점이 아닌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계획적인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민재는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이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선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에서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곧 확인될 거죠.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흔들림 속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보험회사 회의실. 선영은 늘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 고객분 이름이 뭐였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고 후배 박혜진이 나서서 대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점장님이 말씀하신 건 박정숙 고객님입니다. 선영은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혜진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즘 피곤하시죠?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선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완벽하니까요. 그날 오후 사무실 복도에서 선영은 화장실을 찾다 길을 잃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지점장님, 괜찮으세요?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영업 루트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눈빛은 공허했고 웃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제자리에서 맴돌 뿐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늘 자물쇠처럼 잠겨있던 금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돈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찾지 마. 안전한 곳이야. 민재는 종이를 움켜쥐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 씨,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돈도 사라졌어요. 혜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오늘 회의에서도 좀 달랐어요. 민재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내일 같이 확인하러 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선영은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천천히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무언가를 세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혜진이 찾아왔을 때 선영은 한참 동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 우리 오늘 약속했었나요? 그 한마디에 혜진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흙이 묻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글씨는 번져 있었습니다. 보험은 안전을 약속하는 것. 그 문장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점장님, 며칠 전 산에 다녀오셨다면서요? 혹시 고객님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고객이 있었죠. 내가 꼭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말끝은 흐릿했고 표정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헛갈리게 정리된 옷가지와 낡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삽손잡이와 흙 묻은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레 가방을 닫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민재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계약서, 통장, 고객 명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산에 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선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도 고객이야? 너한테도 보험 들었는데.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지금은 그냥 쉬게 두면 안 돼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추적 앱으로 어머니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머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이선영은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야, 고객이 기다리고 있어요. 혜진이 그 말을 듣고 민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아닌 기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바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여기 내가 약속했던 자리예요. 그녀는 바위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에 젖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재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현실로 돌아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위 아래를 바라보며 이건 우리 고객의 돈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혜진은 눈가를 훔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언론은 다음 날 보험왕의 기이한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병원 검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병원 복도에는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선영은 의자에 앉아 의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귓가에 남았지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일시적인 피로예요. 그러나 그 말 속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와 혜진은 무거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영은 방으로 돌아가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하니까요. 그날 저녁 그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지만 책상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객 명단을 펼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험 갱신하셔야 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전화를 받은 고객은 당황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모지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잊지 말자, 모두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메모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움켜쥐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어머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엔 빗물에 젖은 계약서와 구겨진 명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낡은 지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지도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여러 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산속의 작은 마을 근처였습니다. 그는 순간 어머니가 묻은 돈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기억 속 지도야. 그는 지도를 품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신발 밑에서 진흙이 튀었습니다. 그 비는 마치 무너진 왕국의 잔해처럼 쓸쓸했습니다. 혜진은 민재를 만나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양원 자리를 알아봤어요. 이 상태로는 위험해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받아들이실까요?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날 밤 혜진은 요양원 상담을 진행했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선영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섰고 휴대폰을 두고 떠났습니다. 아직 약속이 남았어요. 나를 가두면 안 돼요.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재는 밤새 도로를 달리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비는 거세게 내렸고 안개는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녀의 차가 멈춰선 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선영은 홀로 비를 맞으며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삽이 들려 있었고 흙은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제 안전해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삽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산속은 축축한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희미한 길을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이선영은 젖은 흙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삽이, 옆에는 흙 묻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죠. 사진 속에 그녀는 젊었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아직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구조대가 다가와 그녀를 조심스레 들쳐 업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묻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민재는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그 돈이 뭐라고?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박혜진은 곁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구조 현장에서 발견된 수첩을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이게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민재는 수첩을 넘기다 좌표처럼 보이는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묻은 돈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이틀 뒤 두 사람은 수첩의 숫자를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안개는 거치지 않았고 발자국마다 진흙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의 기억이 만들어낸 길은 현실보다 복잡했습니다. 좌표대로라면 이 근처예요. 혜진이 말하자 민재는 낡은 나무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금속의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지하에 묻혀있던 검은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빳빳한 현금 다발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약속.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혜진은 그 쪽지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돈보다 그 문장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행위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재의 마음속에는 다른 결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건 돈이 아니라 평생의 신념이었다는 것을요. 요양병원 복도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고 공기 중엔 따뜻한 비누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병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가슴에는 회사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고객은 보험 만기가 다 됐어요. 그녀는 공중을 향해 말하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미소 지었지만 선영은 그녀를 고객으로 착각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고 그 안엔 과거의 자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어릴 적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웃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이에요. 여기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남자 낯이 익네요. 고객이었나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고객이에요. 평생 제일 중요한 고객.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잘 지켜야겠네요. 박혜진은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페이지에는 숫자 대신 꽃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민들레. 혜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고객 대신 꽃을 지키시는군요.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네, 다들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날 저녁 민재는 혜진과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편해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분은 평생 누군가를 지켜야 마음이 놓이셨던 분이에요.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제가 그걸 이어가야겠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선영 기금 설립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 끝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새로운 약속의 시작 같았습니다. 봄의 공기가 따뜻하게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현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무대 위에는 이선영 기금 설립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약속. 그 문장은 그가 오늘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관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수십 개의 얼굴이 그리고 그 너머엔 어머니의 흔적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기금은 모든 어머니들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청중석에는 박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플래시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병원에서 생중계되는 화면이 비쳤습니다. 요양병원 병실, 이선영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가디건을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화면 속 아들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나랑 닮았네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많이 닮으셨어요. 행사장에서는 재단의 비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치매 노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 기억 치료 지원, 안전 자산 프로그램. 모든 계획이 그녀의 생애와 닮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발표 자료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기 일을 끝냈어요. 무대 위 민재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는 무대 중앙에 서서 어머니의 사진이 비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서류 가방, 한 손엔 고객의 손이 잡혀 있었죠. 그 미소는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요양병원 화면 속에서도 그 미소가 비쳤습니다. 선영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화면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지만 그 손짓에는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당신의 약속은 제가 지킬게요. 관객들의 박수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었고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이선영의 이름이 다시금 세상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잊혀진 기억 대신 하나의 약속이 남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아침, 요양병원 정원에는 흙내음이 가득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작은 새들이 철제 울타리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모종삽이 들려 있었고 흙 묻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단 앞에 멈춰 앉더니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촉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어딘가에서 바람과 함께 흙 파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건 안전한 곳이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온했고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민재가 정원 입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히더니 꽃을 그녀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건 봄꽃이에요. 새로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선영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객님, 꽃이 참 예쁘네요. 누가 이렇게 잘 고르셨대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느릿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 박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서류철을 품에 안고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머리카락 사이로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이선영 기금 회의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전화를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시작해요. 그녀가 원하던 대로요. 그녀는 정원을 한번 돌아본 뒤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앉아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어머니의 손짓과 닮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네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는 삽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울렸고 정원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손 아래 흙은 고요했고 따뜻했습니다. 그 속에는 사라진 기억 대신 남겨진 약속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약속은 남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